한국갤럽에서 8월 첫째 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정 지지율 이게 이제 24%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이 여론조사를 시행한 기간이 8월 2일, 8월 3일, 8월 4일 이렇게 3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참 일이 많았죠. 보면은 교육부에서 5살에 초등학교 입학을 한다 하는 거 가지고 지금도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서둘러서 추진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댄 겁니다. 굳이 그렇게 말을 안 해도 됐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 당원권이 정지되는 징계를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근신을 하고 있어야 하는 기간인데, 그러니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게 뭐 6개월이나 간다고 하는 것도 문제는 문제지만, 어떻게 보기에는 권력 다툼으로 보이는 그런 그 국민의힘 쪽에서 권성동이 둘 다 가지는 거 싫다, 이런 그 움직임이 있었고,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그 이 당대표 직무대행직은 사퇴하기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기에서 또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고 이러는 그런 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떨어진 거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게 참 우리가 이거 정리 좀 해볼까요?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공무수행을 잘 못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이 나라의 대통령을 보면서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비판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뭐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불미스러운 그런 범죄가 다 그렇기는 하지만, 특히나 뭐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당대표가 그런 혐의를 받는다는 것은 이미 혐의가 나오고 수사를 받기 시작했을 때는 스스로 이건 당에 누가 된다 하고 물러서야 될 정도의 사안인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갈라져 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편드는 사람들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이준석을 편든다,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 국민은 밖에서 봅니다. 밖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당대표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구나. 누가?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안 되겠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거 본인들이 저지른 일 아닙니까? 본인의 문제죠.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나쁘네 이러지 않겠죠. 그리고 또 무슨 당내에서 누구는 누구 편이네 하고 싸우면, 역시 국민의힘은 형편없는 곳이구나, 국민의힘이 시끄럽구나,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불공정하고, 심지어 자기들의 그 밖에서 볼 때는 저건 분명히 처벌받아야 될 만한 것 같은데, 자기네들을 대통령직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방패 삼아서 막고 있는 것 같다, 이러면 저 사람은 안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민이 봤을 때는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가 다 윤석열 측의 흠으로 보이는 것이죠.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저질러 놓은 일, 나온 것들, 이게 남이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론조사를 하던 기간에 김건희 씨가 또 등장했죠. 뭐 노란 옷 입고 금도끼 들고, 그거 보니까 그 진수선인가 그거 배 그 줄 끊는 거 4번 내리쳤죠. 이거 언론사들이 다 숨겨가지고 한 번에 다 끊는 걸로 뉴스에 내보냈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못 참고 다 몇 개 언론사가 다 내놨습니다. 한 번, 2번, 3번, 4번 만에 끊는, 참 그런 거 숨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보여줘야지. 아무튼 이제 그렇게 등장을 했는데 국민대에서 이게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이거 조사해달라고 했던 것이죠. 한참 전에. 그런데 김건희 씨의 그 국민대 논문이 표절 아니다 하고 나왔죠. 그러니 국민들이 발칵 뒤집히는 겁니다. 이거 박사학위를 인정할 만한 논문이다 이러고 나오니까 참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보면은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 경찰국을 공식 출범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악습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죠. 문재인 대통령 때 조국 씨하고 갑자기 권력기구 개편을 하겠다 하면서 뭐 국가 여러 가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을 막 다 재배치를 했죠. 갈비뼈를 빼서 귀에 꽂고 이런 짓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주된 게 검찰이 문제다. 이래서 검찰 힘 빼기 이런 걸 했고 거기에 앞잡이 노릇을 한 게 바로 윤석열 씨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들 베어내기 했죠. 본인이 검찰총장 들어가면서 기수 몇 기를 건너뛰는 바람에 그냥 다 옷 벗게 만들고 그리고 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하면서 검사 때려잡기를 한 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여러분이 알기에는 윤석열이 문재인하고 싸웠다 이렇게 어느 앞에 보이는 장면만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지금 검찰이 저렇게 요절이 난 거는 결국은 마지막에 칼질을 한 윤석열의 작품이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그래 놓고는 이제 경찰에게 힘을 다 몰아주고 윤석열 대통령이 되니까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이거 그냥 둘 수 없다. 경찰도 이제 족쇄를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 가려고 이러는지 참 계속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한남동 관저 수의 계약을 했다. 또 용산 집무실 리모델링하고 뭐하고 하는데 거기에도 수의 계약을 했을 뿐 아니라 나라장터에서 누구나 검색을 해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비공개로 돌렸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죠. 그냥 죽자고 한 거다. 이래놓고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래놓고 감옥 안 가겠다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방한했을 때 펠로시 패스윙을 해버렸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나겠다고 벌써 2주 전에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고 또 계속
만나야 한다. 왜냐하면 이번에 와서 그 논의하겠다고 한 주제가 대만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 지금의 그 국제관계에 아주 중요한 기묘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안 만났으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윤석열, 네가 펠로시를 피했냐? 알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만 문제를 같이 이야기 못한다면 동맹도 아니죠. 이번에 보면은 일본에서는 적극적으로 중국이 대만을 지금 하는 짓이 뭡니까? 대만이 힘이 있으면 저거는 맞받아쳐야 하는 일 아닙니까? 무력 시위를 하고.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펠로시 의장이 그 대만 이야기 일체 안 했다고 합니다. 일본에 가서는 서로 뜻이 맞으니까 아주 진척이 많이 된 것을 알 수 있죠. 이번에 그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펠로시하고 회담하고 오찬하고 그리고 기자들한테 공동 브리핑하고 이런 거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 의장대에서 의장대 사열까지 한 셈이죠. 이렇게 됐고, 이제, 갤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즐기면서, 펠로시 의장하고 그냥 전화통화 40분 했다. 그것도 여론조사 기간에, 이게 이제 포함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 또 중요한 게 그거죠. 이 기간 중에, 용궁에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은 서초동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고 용산의 용궁은 따로 가동이 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대기업들한테 건진법사 관련 주의를 당부했다. 이 정도 되면은 대통령이 허수아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건진법사가 어떤 의심이 된다. 대기업들하고 가서 무슨 청탁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하면은 자기들이 먼저 이거 수사 의뢰를 해서 깔끔하게 수사를 해야 하는데 건진법사는 건드리지 못하고 그 사람이 오면은 돈 주지 말라 이런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그거 뭡니까? 그 바닥을 걸레로 문질러 가지고 하는 경기 그런 것도 아니고 건진법사는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인가 보다. 그렇죠. 그래 이제 이런 일들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는데 어디 윤석열을 칭찬할 때가 있습니까? 어디 이게 대통령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가 24%. 이게 정말 잘하고 있다가 아니고 매우 잘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충 그냥 괜찮다 하는 것도 잘한다로 들어가죠. 그렇게 합쳐서 24%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 못하고 있다 하는 게 66%. 합하면 이게 90%. 어디 침묵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침묵하고 있는 표가 윤석열 지지표로 갈 여지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는 24%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지지층. 미워도 그래도 국민의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 사람들인데 이제 정당도 저 모양이니까 이게 깨지자면 순식간에 깨지겠죠. 잘 못하고 있다는 66%는 여기 보수층이 무려 44%입니다. 그리고
70대 이상이 42%.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무시하던 틀딱들, 그 사람들만 의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중에 42%가 윤석열을 버렸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번에 얼마 안 됐죠? 5월 10일부터 지금까지 하면은 뭐 3개월. 그런데 이제 24%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은 어땠는가?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은 이게 2016년 10월 셋째 주. 뭐 이때는 이제 완전히 대세가 기운 때 아닙니까? 그때가 긍정평가 25%, 부정평가는 그래도 64%.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한 다음 달쯤이면 탄핵하면은 잘 진척이 되겠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지금도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용궁에서 너무나 일을 많이 저질러 줬기 때문에.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가?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4월 다섯째 주. 이게 문재인 대통령 그 5년 동안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가장 적게 받은 긍정평가인데 그게 29%. 이보다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3개월 만에 문재인을 꺾어버렸다. 긍정평가 29%보다 더 낮은 24%를 받았으니까. 이 직무수행 부정평가 왜 부정적으로 보느냐 하는 데 대해서 뻔한 얘기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사를 망쳤다. 사람 쓰는 게 영 아니다. 뭐 할 말이 없죠. 40년 술친구의 아들, 또 40년 술친구의 아들, 뭐 몇십 년 술친구의 아들, 또 뭐지? 그 부하 직원, 검찰에 있을 때 어쨌든 부하 직원으로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갖다 쓰니까 국민이 기가 막힌 것이죠. 다음에 경험이 부족하고 자질이 부족하고 무능하다. 이게 10%.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 제 멋대로 한다. 이게 8%. 소통이 미흡하다. 7%. 그냥 전반적으로 다 잘못한다. 이게 6%.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만 5살의 초등학교 입학 추진이라든지 경제나 민생을 살피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합해서 5%. 직무 태도가 글렀다. 외교를 망쳤다. 이게 3%. 이게 외교가 들어갔다면은 펠로시 영향도 있고 친중의 본색을 드러낸 거 이것도 있고 통일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도 여기다 넣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갤럽의 그 리포트를 보면은 다들 걱정하고 있죠. 이게 그동안 어떻게 변해왔는가 하는 게 회복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긍정평가가 맨 처음에 이렇습니다. 긍정평가가 아무튼 이제 이 데드 크로스인가 하는 이렇게 또 잡을 수 있겠죠. 42% 이후로 42, 37, 32, 28, 24 쫙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부정평가 어떠냐? 43,
49, 53, 60, 62, 66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정평가. 자, 이 정도 되면은 무슨 저번에 국민이 잘하라고 한번 회초리를 든 거다. 이런 소리를 용궁에서 했던데 어이가 없죠. 용궁에서는 조금만 안 좋아도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잘하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깐죽거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국민의 이 여론조사가 이 정도 된다고 한다면, 그게 어떤 특정 사건으로 이게 방향을 바꾸지는 않을 거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 갤럽에서 긍정평가가 24%로 또 떨어졌다. 이제 무엇을 생각하는가? 뭐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일희할 사건이 한 번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비를 하지 않겠다. 아무튼 이제는 계속 내리꽂히는 이런 그래프로 나타났는데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이제 파격적인 쇄신을 해야만 한다. 생각할 게 아니고 이제는 서둘러서 해야 한다. 판을 바꿔야 한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윤석열이 실력이 없다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윤석열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본인이 나가준다면 고맙죠. 그런데 안 나가겠죠. 그러면 윤석열을 어떻게 내보낼 것인가? 결국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에서 나서서 탄핵 추진을 해야 하는데 민주당도 지금 내분 사태가 여간이 아니고 게다가 민주당은 이 윤석열하고 국민의힘이 더 푹 섞기를 바랍니다. 아예 건질 게 없이 망가져서 없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두고 보자 이런 것이죠. 건진법사가 등장했을 때 민주당 반응이 뭐냐 하면은 환영한다였습니다. 김건희 씨가 나섰을 때 말로는 그거 그냥 두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아무도 비판 안 합니다. 더 크게, 더 확실하게 사고를 그리고 더 오래 사고를 쳐달라. 재기불능으로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윤석열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다. 법적으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어떻게 탄핵하느냐 그 소리는 이제 안 하겠죠. 탄핵되는 거 봤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탄핵의 요건은 충족했는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될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모조리 위반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이 상황을 볼 때 당장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 이제 대통령 되자마자 취임을 하고서 딱 3개월 동안 사고를 엄청나게 치고 국민에게 배신하는 그런 모습을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가? 내보낼 수도 없고 실력도 없고 점점 상황을 악화시키고 또 특히 동맹과의 관계를 저렇게 그르치고 놔둘 수도 없고 놔둬서도 안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 대통령실에서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또 보면 윤석열하고 똑같이 사고를 쳤습니다.
물론 그게 윤석열이 쳤는지 대통령실이 쳤는지 모르지만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건수는 더 많죠. 사고를 쳐놓고서 우왕좌왕합니다. 여기도 실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사고를 치고 그거를 땜질하려고 하다가 더 큰 사고를 치고 뭐 이런 식입니다. 더 문제는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또 더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마연에서 항상 이야기를 했죠. 저렇게 통제도 못하고 보완이 안 되면 큰일 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 지금 대통령실의 정보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MBC의 그 큼직한 그런 내막들이, 그런 내용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막 한없이 그리 흘러가는 겁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입수했다. 자, 그래 대통령 윤석열이 문제다. 윤석열의 대통령실이 문제다. 그리고 물론 윤석열의 김건희가 문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 윤석열은 지금 당장은 바꿀 수 없다. 본인이 나가준다면 그거 좋다. 그런데 안 나간다면 지금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횃불 부대가 나서면 또 모르겠죠. 그거는 뭐 우리가 논의할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대통령실은 바꿀 수 없는 게 아니다. 요게 조금 희망이 보인다. 그렇습니다. 비서실장 하나 나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실 100% 물갈이를 해야 한다. 그래 우선 대통령실 100% 물갈이 하자. 이제 이게 방법입니다. 이거 안 하면 24%에서 추락하는 거 이거 멈출 수 없습니다. 잠시 반등을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횃불부대 옵니다. 그런 것이죠. 김건희 씨 국민대 논문 그거 차라리 그거 학위 박탈하고 이렇게 갔으면 국민이 덜 분노합니다. 이게 뜨거운 김이 가득 찼을 땐 김을 빼줘야지. 아무리 반성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반성은 안 해도 좀 김은 빼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폭발을 안 하지. 그래 지금 같은 때에는 이게 떨어지다가 반등할까? 이게 그냥 멈출까? 이런 걸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윤석열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 밑에 큼직한 돌덩이가 달려있다. 더 빨리 떨어지게. 이게 참모들이다. 이거 잘라내야 되는데 대통령실이 통째로 이 모양이니까 100% 대통령실 다 잘라내야 한다. 그러면 대통령실이 날아가면 윤석열이 탄핵되는가? 그거는 그렇지 않죠. 대통령실 100% 물갈이를 한다고 해서 탄핵되지는 않으니까 안심하고 자르면 됩니다. 그거 지금 그 대통령실 무슨 위원회 포함해서 그거 갖고 있으면 탄핵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100% 물갈이를 할 것인가? 여기에서 이거부터 보고 갑시다. 이거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뭐 이왕 이렇게 됐으면 이사 한 번 더 하자. 그냥 청와대 들어가라. 우리가 청와대를 뭐 그렇게 좋아하고 지금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도 청와대를 극찬을 합니다. 저 좋은 데를 왜 저렇게 시장판을 만들었느냐. 청와대 다시 들어가는 사람 이제 투표하겠다. 진심인지 아닌지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 그들과는 다르게
청와대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됐으면, 아주 크게 잘못됐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도대체 용산 왜 간 겁니까? 아직도 거기 간 이유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청와대는 단지 집터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저 건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청와대에는 시스템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이라도 가서 스위치 켜고 불 밝히면 다시 그 시스템이 작동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8월 2일자 제20대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청와대 관리 활용 자문단이 처음으로 청와대 현장을 시찰했다, 이런 브리핑을 올려놨습니다. 이상하다 했죠. 그 청와대 안 쓰고 용궁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그 청와대도 관리권을 가지고 있구나, 집 2채 쓰고 있구나, 좀 이상하죠. 그 대통령실 브리핑이 이겁니다. 8월 2일 오전에 이 대통령실의 청와대 관리 활용 자문단이 청와대 본관, 영빈관, 관저, 춘추관, 이런 경내의 중요 시설을 가서 그 동선 활용 프로그램 이런 걸 다 점검하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지금 청와대를 관리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대통령 집무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2이다. 그러면 그냥 청와대로 가서 그걸 집무실로 사용하면 되겠죠. 용산은 국방부에 다시 넘겨주고, 간 사람을 다시 오라고 하느냐 하는데 지금 간 자리가 영 시원찮다고 하죠. 또 이러면은 청와대를 공개해서 관람객들이 많이 오고 해서 그 보안이 뚫렸다, 뭐 이런 소리들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청와대를 가서 문 딱 닫아놓고 위병 세워놓고 그 안에서 궁궐처럼 쓰라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지금처럼 그냥 국민들한테 공개한 곳은 공원처럼 국민이 드나들면서 쓰게 놔둬라. 다만 어차피 지금 공무수행하는 건물은 비공개하고 있죠. 그 건물만 다시 거기 들어가서 비서들은 비서 업무를 보고, 대통령은 대통령 업무를 보고, 뭐 관저는 관저로 쓰고,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에게 청와대를 공개한다 하는 것도 살리고, 그리고 집무실도 내내 청와대에 가서 거기에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쓴다, 이런 겁니다. 개방을 하면서 집무실을 거기 쓰는 것이죠. 결국은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도망치는 것은 방법이 아니었다. 지금 많은 문제들이 용산에 왔기 때문에 생기는 것 맞죠? 지금 용산이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장 민주당이 물고 늘어지는 게 뭡니까? 그 용산 그거 무슨 독극물로 오염이 됐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개방도 못하죠. 그리고 또 공무수행도 영 하지를 못합니다. 외국 손님 맞이도 못하고 있습니다. 허구한 날 호텔 빌려서, 아니면은 남의 건물 가서 차지하고. 그리고 도어 스태핑 한다는 거, 그것도 그렇습니다. 윤석열만 그거 한다고 힘들었지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사고만 더 쳤지. 그
다음에 이 용산으로 감으로 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출퇴근만 신경 쓰는데 서울 시민들, 국민들이 출퇴근할 때 그 겪는 그 불편, 그 피로감, 완전히 상전을 모시고, 우리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벌어서 먹고 살겠다고 나가고, 혹은 국민 중엔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뭐 많겠죠. 그런데 나보다 신분이 높은 윤석열이 가니까 나는 기다려야 돼. 이 막히는 길에서. 국민한테 이걸 뇌리에 심어주는 겁니다. 계급의식, 상전, 그런 거 없죠. 이거 윤석열은 이것만으로도 진짜 감옥에 한 30년은 쳐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민의 이 출퇴근 피로감, 이게 지지율 추락에 아마 적지 않을 겁니다. 한남동 들어가도 이러한 교통통제 계속 되겠죠? 뭐 새벽같이 출근을 하고 한밤중에 퇴근을 해서 국민에게 폐를 안 끼치겠다. 윤석열이 그걸 해낼 리도 없지만 한남동 그 관저 거기도 지금 그게 호화판이다. 뭐 이걸로 사람들이 그냥 딱 싫어합니다. 말만 나오면 싫어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게 그 완전히 그 고려 대상에서 빠뜨리고 있는 게 군인들입니다. 군인들, 우리 군이 속으로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윤석열이 안 쳐다보고 안중에도 없다고 해서 이 군의 분노, 군의 불만, 이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속으로 부글부글하고 있다. 그래,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몽땅하고 즉시 칼같이 결별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그 대통령실, 행정부 여기에서 그 새로 사람을 들일 때 사용하던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지원에서 시작을 해서 그게 또 더 발전된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 다 없앤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사를 망칠 수 있느냐? 그런 게 있다면 이 정도까지는 안 갈 거다.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러한 시스템을 다 버리고 정말 옛날식으로 윤석열 혼자서 모든 사안에 답을 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도 보이죠. 그 무능한 윤석열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못하니까 옆에서 김건희가 훈수 둔 거다. 이렇게 자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지금 그 용궁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용산 대통령실 통째로 그냥 폭파시켜라. 그리고 청와대 다시 들어가라. 청와대 들어가서 국민에게 개방한 것은 그대로 두고 지금 어차피 잠궈놓고 있는 거기 들어가서 공무수행을 해라. 한남동 관저도 내놔라. 그거 내놔야 외교부 장관이 일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번에 보면 박진 장관도 이제는 슬슬 저 친중 행각을 하면서 눈밖에 나기 시작하고 또 친북까지 하는 거 보니까 뭐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자,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김건희 이렇게 3자가 문제다 그랬죠. 이제 김건희 이야기를 해봅시다. 김건희 씨,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처리해야 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국민들이 분노한다.
이 사람이 앞에 안 나타나고 숨어서 윤석열을 조종한다고 국민은 생각한다. 뭐 이런 겁니다. 이거를 국민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럴 수도 없고. 그런데 정말 눈에 보이죠. 윤석열이 대통령이라는 이 권한, 이 백을 가지고 김건희 수호에 매달리고 있다. 김건희 돋보이기에 매달리고 있다. 뭐 그 국제회의 가가지고 내 마누라 이야기를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했다. 참 그런 사람을 푼수라고 하고 칠푼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진짠가 봅니다. 그렇게 눈에 뭐가 씌워서 공사 구분을 못하고 저 지경까지 가는 것을 보면 지금 김건희 씨하고 직접 김건희 씨 자신의 김건희 씨 일당의 부정부패 덩어리라는 게 이제 자꾸 드러나고 있죠. 이거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방법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현재 윤석열을 지지하는 속이 타들어가는 그 지지층에서는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지금이라도 이혼해라. 그러면 봐줄게. 참 대책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다른 방안이 이겁니다. 김건희 감옥에 집어넣어라. 지금까지 그 죄과를 보면은 5년은 좋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딱 5년만 감옥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어렵겠죠. 또 윤석열이 김건희하고 이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김건희 씨가 지금 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도 아내가 감옥에 갔으니까 윤석열도 대통령에서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탄핵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김건희 씨가 감옥에 가면 윤석열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이번에 국민대에서 그 논문도 표절이 아니다 이러니까 김건희 씨는 이제 박사 아닙니까? 박사니까 이제 좋은 방법이 있는 것이죠. 프랑스 유학을 5년 동안 보내라. 가서 여기 국민대 박사인데 거기 가서 학위 따갖고 와라. 그럼 국민들이 국민대 박사 맞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자기 실력으로 가서 학위를 따와라. 5년 동안 나가서 저 변두리 이런 데 말고 제일 좋은 데 가서 따와라. 프랑스 쪽에 어느 정도 아는 척 하는 거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면 되겠죠. 세느강변에서 바게트를 뜯어 먹든 커피를 퍼 마시든 상관없으니까 보내버리자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눈앞에 김건희라는 김건희 얼굴이 나타나지 말라. 국민의 귀에 김건희 세 글자 들리게 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고 소리도 듣기 싫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대중이 한번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면 진짜 사실은 그게 아닌데 이 사람이 뭐만 하면 그거는 유죄라는 대중의 판결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인의 특징이 한동안 안 보이면 또 이게 잘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보내버려라. 그리고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봐라. 용산 대통령실 100% 파괴하고 폭파시키고 김건희 프랑스로 보내버리고 그리고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라.
그런 다음에 윤석열 한번 최선을 다해서 능력 발휘를 해봐라,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였으니까 범죄자의 그 걸어가는 길이 어떠한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범죄자가 이제 유죄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형을 살게 되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 죄값을 치른다고 해도 뭐 그 정도, 평생 그 죄값을 치러야 하지만 하여튼 그렇다. 지금 이야기한 김건희를 프랑스로 보내고 대통령실을 100% 없애고 그리고 청와대로 들어가고 한남동 관저 그거 다시 돌려주고 원주인한테, 사실 관저도 뭐 윤석열 혼자 산다면은 뭐 그래도 있긴 있어야 하겠네.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에게는 감옥, 그 형을 사는 그러한 데에 해당이 된다. 그래, 형을 다 살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 다음에 갱생을 하게 되죠. 그래, 바로 이러한 것을 거쳐서 윤석열에게 특별히 갱생의 기회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해서 대중을, 국민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 씨. 원래 문제는 본부장 윤석열 본인의 허물이, 본인의 그 혐의가 막대하다. 그러나 국민의 일꾼으로 데려왔기 때문에 국민이 한 번 기회를 주겠다 하는 겁니다. 이거 하면은 갱생 기회가 열린다. 실제로 하면 추락을 멈출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